무명 전설의 우승 트로피가 성리의 손에 들어간 순간, 변화는 무대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발은 방송이 끝난 뒤 48시간 안에 시작됐습니다. TV의 환호가 스트리밍 클릭으로 바뀌고 한 번의 감동이 반복 재생으로 이어지며 성리의 이름은 단순한 우승자를 넘어 디지털 차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성리의 무명전설 우승이 남긴 가장 큰 파장은 감동적인 결승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디지털 음원 시장입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단순히 박수를 보내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검색창에 성리의 이름을 입력했고 무대 영상을 다시 찾아봤고 그의 기존 곡들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성리의 인기는 일회성 화제가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자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자가 탄생하면 당연히 관심은 몰립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직후 며칠 동안 실시간 검색어가 오르고 댓글이 쏟아지고 팬카페 가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열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방송 종료 후 짧은 기간 동안만 주목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트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성리의 경우에는 흐름이 달랐습니다. 우승 직후의 화제성이 단순 조회수에 그치지 않고 반복 청취와 플랫폼 추천, 세대별 유입으로 연결되며 디지털 저작권 수익 구조 자체를 흔들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지점은 방송 종료 후 48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디션 우승자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입니다. 결승 무대가 끝난 직후 시청자들은 아직 감정이 식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영상을 다시 보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이 가수를 소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검색해 다른 노래를 찾아 듣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순 시청자에서 능동적 청취자로 전환되느냐가 이후 수익 곡선을 결정합니다. 성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적인 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TV 시청자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보고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무대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청취자는 다릅니다. 직접 검색하고, 직접 저장하고, 직접 반복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수익 구조의 차이입니다. 방송 출연료는 한 번 지급되면 끝나는 수입에 가깝지만 음원 저작권 수익은 재생이 쌓일수록 계속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성리의 우승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받은 박수를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반복 재생되는 수익 흐름으로 바꿔냈습니다. 특히 멜론과 유튜브 뮤직 같은 플랫폼에서는 우승 직후의 검색량 증가가 매우 중요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특정 가수의 이름을 갑자기 많이 검색하고 관련 영상을 오래 시청하고 노래를 끝까지 듣고 다시 재생한다면 알고리즘은 이를 강한 관심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해당 아티스트의 곡은 관련 추천 목록, 트로트 플레이리스트, 인기 영상 추천 영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이 알고리즘의 문이 열리는 순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승의 감동이 검색을 만들고, 검색이 추천을 만들고, 추천이 다시 재생을 부르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조회수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지표는 청취 유지율입니다. 한 번 클릭하고 몇 초 만에 나가버리는 청취자는 수익과 영향력에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는 청취자, 같은 곡을 반복해서 듣는 청취자, 다른 곡까지 이어듣는 청취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플랫폼 입장에서 충성도 높은 팬으로 분류됩니다. 성리의 무대가 강했던 이유는 바로 이 반복성에 있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한순간의 퍼포먼스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시 듣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와 서사를 남겼습니다.
성리의 디지털 수익 상승을 이해하려면 그의 우승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서사의 완성이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무명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민은 그 안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절박함, 흔들림 없는 라이브, 무대를 대하는 진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터진 감정의 폭발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돈으로 환산되는 순간 평범한 스트리밍 상승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승 직후 저작권 수익이 2배 수준으로 뛰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 그 배경에는 단순히 사람들이 한 번 많이 들었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재생의 질입니다. 누가 들었고, 얼마나 오래 들었고, 다시 들었고, 다른 곳까지 넘어갔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리의 경우 기존 트로트 팬층은 물론 방송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일반 시청자, 그리고 짧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호기심을 가진 젊은 세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 특정 팬덤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대 이동입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장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K-트로트 시장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송 클립은 유튜브 쇼츠로 재가공되고 감동적인 고음 장면은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젊은 세대는 기존 방식이 아닌 짧고 강렬한 장면을 통해 트로트 가수를 발견합니다. 성리의 우승 이후 나타난 흐름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0대 이상 시청자들은 방송 서사에 반응했고 젊은 세대는 무대 클립과 댓글 반응을 통해 성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흐름이 만나면서 그의 음악은 트로트 전문 리스트를 넘어 더 넓은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 증가가 아니라 시장 확장입니다. 중장년층 팬은 충성도가 높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오래 지켜보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이슈를 크게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성리는 이 두 흐름 사이에 서게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정성 있는 보컬리스트로 평가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뒤늦게 발견된 실력파 스타로 소비됩니다. 이처럼 세대별 소비 방식이 동시에 작동할 때 디지털 차트의 체류 시간은 길어지고 플랫폼별 재생 수익은 안정적으로 누적됩니다. 기존 K-팝 신인 가수의 성장 방식과 비교하면 성리의 흐름은 더욱 독특합니다. K-팝은 보통 데뷔 전부터 거대한 마케팅, 팬덤 구축, 티저 콘텐츠, 음반 판매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반면 성리의 상승은 방송 서사를 통해 압축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전 프로모션보다 무대 위 실력과 인생 서사로 대중의 신뢰를 먼저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이라는 강력한 사건이 그 신뢰를 디지털 행동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인 아이돌식 성장 모델과 다릅니다. 오히려 트로트 특유의 강정서사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 공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무명전설 우승 이후 성리의 이미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경쟁자였습니다. 매주 평가를 받고 순위를 기다리고 누군가와 비교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우승 이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긴 시간을 견딘 끝에 증명한 사람, 무명의 시간을 통과해 대중 앞에 선 사람, 그리고 K-트로트의 다음 장면을 상징하는 인물로 재배치됐습니다. 이 이미지 전환은 디지털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듣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반복해서 듣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랜드 가치가 생깁니다. 음원 수익은 단순히 플랫폼 안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상승은 곧 대중의 관심을 의미하고 대중의 관심은 광고와 행사, 방송 섭외, 브랜드 협업의 근거가 됩니다. 성리의 곡이 다시 재생되고 그의 무대가 꾸준히 회자되고 팬덤이 실제 소비력을 보여준다면 업계는 그를 단순한 우승자가 아니라 투자 가능한 아티스트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익은 음원 저작권을 넘어 훨씬 넓은 구조로 확장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수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회성 불꽃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성리의 상승은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라 감정적 충성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럴은 빠르게 뜨고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덤은 다릅니다. 팬덤은 영상을 다시 보고 음원을 저장하고 무대를 기다리고 댓글을 남기고 주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특히 트로트 팬덤은 한번 형성되면 공연과 행사, 방송 시청, 음원 청취까지 연결되는 강한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성리의 저작권 수익 증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충성도 높은 팬덤 경제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이탈률입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신규 청취자를 모으는 것보다 그들을 붙잡는 일입니다. 방송 직후 몰려온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한번 듣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리의 무대는 첫 청취에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감정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고음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표정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가사와 그의 인생 서사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다시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반복 확인이 바로 디지털 수익의 핵심 엔진입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무대 영상과 리액션 영상, 편집 클립이 관심을 견인합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읽으며 다시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며 또 한 번 재생합니다.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는 방송 이후 유입된 청취자가 실제 곡을 찾아 듣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장기 청취로 이어집니다. 유튜브 뮤직에서는 영상과 음원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무대 감동이 곧 음악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 저작권 수익은 단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 상승으로 변합니다. 성리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TV와 디지털의 연결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방송에서는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방송 이후 음원 시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송 속 감동이 플랫폼 밖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리는 이 벽을 넘었습니다. 무대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검색으로 이어졌고, 검색은 스트리밍으로 이어졌고, 스트리밍은 다시 추천 알고리즘을 자극했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서 그는 방송형 스타에서 디지털형 수익 아티스트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전략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참가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 다시 증명한 사람, 무대 위에서 자신의 시간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서사가 붙었습니다. 대중은 이런 이야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는 가창력 못지않게 인생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성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린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 뒤에 시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서사는 팬들을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지지자로 만듭니다. 팬이 소비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순간 수익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한 번 듣고 끝낼 수 있지만 지지자는 반복합니다. 지지자는 음원을 듣고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방송을 기다리고 공연을 찾습니다. 성리의 우승 이후 나타난 디지털 상승은 바로 이 지지자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저작권 수익의 2배 상승이라는 말이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팬덤의 행동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숫자는 결과이고 진짜 본질은 행동입니다. 또한 성리의 차트 이동은 K-트로트 생태계 전체에도 중요한 신호를 던집니다. 이제 트로트 스타의 성공은 방송 시청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은 클립을 만들고, 누가 더 많은 반복 재생을 만들고, 누가 더 다양한 세대를 움직이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 가수가 강자였다면, 이제는 방송 이후에도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가수가 진짜 강자입니다. 성리는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명전설 우승은 그에게 왕관을 줬지만
디지털 차트는 그 왕관이 진짜 힘을 갖는지 검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리는 그 검증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감동이 사라진 뒤에도 이름이 검색되고 무대가 재생되고 노래가 다시 들린다면 그것은 일시적 인기와 다릅니다. 그것은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동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수익이 되고 수익이 다시 브랜드 가치로 확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저작권 수익이 단기간에 뛰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리가 장기적인 디지털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승 이후의 콘텐츠 전략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음원, 라이브 영상, 방송 출연, 팬 소통, 공연 클립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팬들이 기다릴 이유를 계속 제공해야 하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그를 계속 추천할 만한 신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승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나 성리에게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고 무대 실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으며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플랫폼의 반복 재생 구조가 결합하면 장기 수익 모델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은 팬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청취 습관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의 우승이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결국 성리의 성공은 현대 음악 시장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디션 우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승자가 진짜 승자가 되려면 방송의 환호를 스트리밍의 반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화제를 검색으로, 검색을 청취로, 청취를 팬덤으로, 팬덤을 수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성리는 이 복잡한 사슬을 가장 극적으로 작동시킨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대 위의 한순간이 디지털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리의 무명전설, 우승이 남긴 재정적 파급력은 단순히 돈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K-트로트 스타가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자산을 구축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방송 출연료처럼 한 번 받고 사라지는 수익이 아니라 매일 쌓이고 매달 누적되고 팬덤이 커질수록 확장되는 수익 구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입니다. 성리는 트로피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트로피를 디지털 왕국의 열쇠로 바꿔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리의 이름이 차트에서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한 인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K-트로트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감동적인 서사, 강력한 라이브, 세대 간 확장성, 플랫폼 알고리즘, 팬덤 소비력. 이 모든 요소가 한 곳에서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무명전설의 승자는 무대 위에서만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방송이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완성됐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습니다. 성리는 이 흐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우승자에서 장기적인 디지털 강자로, 방송 스타에서 수익형 음악 브랜드로, 감동의 주인공에서 K-트로트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었고 다시 들었고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반복 재생 속에서 성리의 진짜 전성기는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